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코 상태가 조금 괜찮아졌는데, 오늘 또 영상을 하고 나서 안 좋아질지, 아무튼 이제 내일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금요일장. 자, 상한가 특징주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좀 매매한 것들을 좀 보면, 대장주를 아쉽게 다 놓치고, 좀 후발주를 이제 조금 공략해서 좀, 그나마 좀 위안을 삼고 있는데, 자, 일단은 매매 복귀부터 한번 볼게요. 코오롱 플라스틱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요게, 자, 장전부터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의해서 뭐 급등한 종목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가가 9.78% 출발을 하고 상한가 기록을 했어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 요 종목이 이제 급등하면서 에코 플라스틱이 또 따라갔었죠.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을 뭐 아쉽게 매매 내역이 딱 있으면 좋은데 없고요. 자, 에코 플라스틱 자, 에코 플라스틱을 이제 점심쯤에 다시 한번 조금 턴하는 과정에서 베팅을 해서 확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매매를 하진 않았고, 자, 그 다음에 뭐 미리 좀 볼게요. 일진 파워가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요것도 딱 매매 내역이 있으면 좋겠지만, 요거는 오늘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좀 못했죠. 포스팅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 이전 포스팅과 다르게, 뭐, 이슈가 있었다거나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표시를 했어요. 자, 정치 테마주 쪽에서는 원전, 최근에 제가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자,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생명선 아래에 있지만 관심있게 좀 본 이유에 대해서, 관심용으로 좀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요것도 이제 기가 막히게 최근에 좀, 이런 모멘텀,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제, 이런 단독 기사, 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관련해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죠. 일진파워가 이제 대장이었고, 일진파워, 일진전기, 일진전기를, 뭐 일진파워 대장주는 매매를 못했지만 일진전기 후발주를 딱 공략을 해서 역시 또 확정을 하고 이때 전량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매매할 곳도 없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쭉 볼게요. 오늘 대표적인 게.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도 그냥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어요. 손가락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근데 좀 제대로 트레이딩을 못했던 것 같은데, 요 종목이 아마 앞쪽에도 레드불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됐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뭐 주봉은 이제 뭐 생명선, 그리고 뭐 앞쪽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 뚫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저점을 이렇게 높여 나가면서 이제 수렴인데, 요게 이제 폭발을 했어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요거 아마 제가 짧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오전에 요거는 이제 근데 제대로 수익을 못 봤어요. 이때 들어갔다가 본절선에 나오고 다시 이제 공략했다가 확정 짓고, 요것도 공략했다가 본전하고, 이때도 그냥 짧게 뭐 정리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뭐 계속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쭉 저항을 받았던 구간도 돌파를 했고, 오늘 그냥 제약바이오 쪽에서 돋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레드불 시그널이 오늘 나왔던 종목이 이제 앞쪽에 보여드렸던 프레스티지, 요게 오늘 레드불 검색기에 딱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아마 정말 시작과 함께 거의 장 초반부터 포착이 됐을 겁니다. 자,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휴원스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자, 휴원스 글로벌도 급등을 한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차트가 막 무너지지 않고 요것도 어쨌든 요 정도 구간을 좀 지켜내면서 저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추세 벗어나기 전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수앱 지스, 이수앱 지스, 이트론, EID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프레스티 바이오릭스나 HK 이노벤 이것도 오랜만에 움직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딱 올라오는 모습, 시가 회복하고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계속 돌파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뚫어주는 흐름 속에서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확정을 짓고, 그 이후에는 짧게 하고, 뭐 이후에는 쭉 빠지기만 했어요. 공략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HK 이노엔도 일봉 차트 보시면 신규 상장,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특별강의 때 말씀드리는 신규 상장주 공략법 기준 가지고 건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치고 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쭉 빠졌다가 오늘 오랜만에 또 거래도 실리면서 이렇게 쭉 뿅 하고 올라왔어요. 오늘 그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요거는 네, 머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연내 뭐 긴급 승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게 일단은 기준은 제가 한 요 정도 구간을 좀 잡아보고, 이 정도 구간, 그래, 앞으로 또 5일선 같이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에서, 뭐, 많죠, 사실. 한국파마, 한국 BNC, 뭐, 다 뭐, 정말 바이오니아도, 뭐, 요 앞쪽, 그 다음에 카운터덱 관점에서도 말씀드리다가,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가 빠졌죠. 근데 이제 다시 살려서 이제 봐야 된다 하고부터 정말 열심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카운터텍 관점에서 조금 조정을 거칠 수도 있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부터 꾸준하게 뭘 말씀드렸죠? 5일선 무너지면 제가 뭐 네이처셀이나 진원생명과학이나 이 차트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모습들을 만들면서 결국에 생명선 벗어나고 꺼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달리고 있어요. 바이오니아도 그렇고.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짧게 좀 건드려봤던 종목이고, 뭐 끝까지는 먹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뭐 한국 BNC는 요게 제가 매도를 사실 이거는 진짜 매도를 안 하고 나갔어도 되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오늘 아쉬움이 남는 종목입니다. 오전에도 좀 건드려 왔다가 그냥 이걸 정리를 했고요. 요 타이밍이 딱, 이전과 좀 다르게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요거를 좀 먹지를 못했어요. 매도를 하고 몇 분 안 있다가, 급등했습니다. 10% 이상.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요 정도고, 한국파마 건드려 봤었나? 한국파마는, 오늘은 건들지 못했고, 어제 봤나? 네, 어제도 이제 이렇게 급등할 때 보지 못했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워낙에 여기서부터 쭉 끌어올렸기 때문에, 10% 이상 올렸기 때문에, 바로 탄력적으로 베팅을 했지만, 아니다. 그래서 바로 좀 힘이 안 들어가서 바로 번전에서 정리하고, 눌림 자리에서 해서, 이때 짧게 확정하고, 정리를 했었네요. 한국파마는. 오늘은 WI도 계속해서 제가 게임 섹터 중에서 두고 있는데, 이때 요 자리를 돌파해서 치고 나가지 못해서, 이때, 자리에서 진입했다 그냥 짧게 확정을 짓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뭐 계속 지금, 요게 치고 가려면, 요 자리, 그죠? 요 자리를 딱 뚫어줘야 되는데, 오늘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실패하고 차트가 무너질지, 요 정도 추세에 좀 지켜나간다면,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 정도 기억에 남고, 어제 아즈텍 WB도 요거 오늘 흐름이죠. 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제 요것도 계속 먹거리여서 보고 있는데, 요거는 뭐 분봉 틱으로 볼까요? 네. 자, 보시면은 오전에 움직임을 주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요게 이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흐름을 딱 보고 베팅을 해서 요게 한번 시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욕심을 낸 거죠. 쭉 욕심을 내다가 이게 아마 뉴스 나오고 나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경계해야 될 시그널, 뭐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유튜브 영상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좀 흐름이 만들어지면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뉴스 나오고 그냥 바로 좀 매도를 빠르게 했어야 했는데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출렁임 속에서 잽싸게 이제 팔았어요. 만약에 팔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뭐 손실 났을 수도 있어요. 요건 이제 과대 좀 10%가 순식간에 빠지니까 밑에서 좀 했다가 짧게 뭐 요거는 그냥
네. 요거는 근데 뭐 사실상 볼 건 없고요. 아무튼 요때 조금 아쉬움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좀 하락을 했었던 아즈텍 WB.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 쪽도 계속 먹거리기 때문에 요게 바로 어제네요. 오늘은 매매를 안 했고. 요거는 종가 베팅을 좀 할까도 했었는데, 한국선제랑 뭐 TBC랑 요거는 이제 정치 테마 쪽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기술적으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한국선제, 뭐 홈센터 홀딩스가 오늘 또 시간에서 급등을 했는데, 정치 테마, 그러니까 요게 어제 올려드린 거잖아요. 최근에 어제는 이제 정치 테마 쪽에서 원전 그리고 홍준표 계속 있죠. 한국선제, TBC, 뭐 보강산업, 홈센터 홀딩스, 뭐 정말. 자, 그래서 어제 한국선제를 공략 확정. 네, 이렇게 다 파동을 먹었어요. 공략 확정. 그리고 요때 하고 끝. 그 이후에도 움직임을 줬지만 역시 이것도 이전 정고점을 뚫어내지 못하고 그냥 쭉 밀렸습니다. 한국선제. 그리고 어제 2차전지 쪽에서 이것도 뭐 제대로 좀 못 먹어서 이거 뭐 틱으로 봐도 되고 뭐 분봉으로 봐도 되는데, 뭐 틱으로 보면은 이제 얘가 아마 뉴스가 나오고 급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눌림 자리에서 좀 베팅을 했다가 요때 그냥 돌파를 하고 났을 때 그냥 확정을 했어요. 더 올라갔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순식간에 20% 넘게.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공략했다가 요거 본절, 손절 짧게 하고 요때 확정 짓고 이때는 뭐 재미를 못 보고. 아무튼 END도 딱 일봉 차트 보시면 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요 무너진 자리죠. 무너진 자리, 생명선. 그래서 요 정도 구간 훼손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5일선, 뭐 맥점 이렇게 좀 기준 잡고 계속 좀 체크를 해 볼 겁니다. 근데 2차전지 관련해서 또 드릴 말씀도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섹터 살펴볼 때 보고요. 이인들이 어제 2차전지 중에서 2차전지 맞나요? 요거는 최근에 사실 2차전지 조일 알루미늄, 네, 요거 짧게 딱 제대로 먹고 나왔던 요것도 뭐 이게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일 알루미늄이 대장이잖아요. 조일 알루미늄.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 흐름을 보면서 아쉽게 이제 사마 알루미늄을 어제도 좀 트레이딩을 했었습니다. 요 자리. 네. 한 2~3% 확정을 하고 나오고요. 굉장히 이제 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살펴보고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이게 어제고, 자, 오늘 포스팅.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자,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보 수집 파티에서.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매일같이 좀 체크를 한다는 게 못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에코 플라스틱도 뭐 계속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프라라는 종목도 뭐 과거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최근 오늘 좋은 모습. 플라스틱, 그러니까 코오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그리고 플라스틱 쪽에 뭐 또 하나 뭐 있는데, 네, 넘어갈게요. 자, 일진파워라는 종목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핵 관련해가지고 한국 핵 연료 재활용 기술 미국서 이제 공식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일진파워 보면서 오늘 매매했던 일진전기 보여드렸고요. 일진파워 이제 대장주니까 이거 중심으로 해서 사실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전기전도 결국에는 터졌고, 서전기전. 두산 쪽도 항상 원전 하면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주죠. 그래서 두산 2호 이런 종목들이 내일도 급등을 한다면 레드벨 시그널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두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계속 빠지다가 생명선을 돌파를 해서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까지 한번 돌파를 해 나가는지 가 중요하겠고, 의뢰기술, 뭐 한전산업, 뭐 빠르게 보죠. 뭐 비츠로테크, 그러니까 핵 원료, 뭐 방산 쪽, 항공우주, 뭐 원전 테마 이쪽들 좀 체크를 계속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신기계도 굉장히 좀 탄력적이었고요. 그밖에 우진, 한정기술, 뭐 차트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방산 쪽에서 하나도 아마 지난주에 차트는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네, 오늘 좀 건드려봤던 종목인데, 그래서 이것도 건드렸다가 수익 아마 못 보고, 제가 마지막에 좀 봤어가지고, 네, 그죠? 들어갔다가 그냥 거의 뭐 본절하고 나왔어요, 이거. 뭐 오전부터 집중을 했으면 뭐 좋아하겠지만, 차트가
요게 이제 시가총액 크잖아요. 이거 한 2조, 보니까 2조 6천억, 인데, 제가 딱 차트, 뭐, 급등주, 급등할 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하고 5일선 지켜내면서, 뭐, 맥점도 보이고, 뭐, 카운터대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요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에서, 뭔가를 좀 소화하고 좀 또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우선주들도 한번 체크를 저는 하고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뭐, 레드불 나왔던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형 솔루텍도, 제가 다른 계좌를 못 켰는데, 골드퍼시픽이라는 종목도 뭐 트레이딩을 했었고, 두 개 중에 이제 고민을 했는데, 둘 다 이제 공략을 했으면 됐는데, 골드퍼시픽은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제형 솔루텍이, 이것도 갑자기, 그러니까 오전에 좀 보다가, 그냥 오전에는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까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떤 종목이었지? 아무튼, 네, 요것도 그냥 못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트레이딩을 이건 못했는데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레드불 시그널 포착됐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러한 부분의 상한가, 최근 이런 부분에 부분이 좀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좋았네요. 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이제 섹터 빨리 볼게요. 프레스티지 이쪽 다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HLB 쪽. 자, HLB도 최근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이틀 전에 출렁임이 좀 있었죠. 출렁임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일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일선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흔들림이 나왔지만 고점 대비해서 저가 거의 뭐 하한가 간 거죠. 고점 대비해서 하한가를 갔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5일선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밀리면 당연히 안 봐야 되지만 올라오고 나서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오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 구두 발표 예정 예, 있다라는 점. 그래서 9월 8일까지는 기대감으로써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요거만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일은 좀 경계를 당연히 좀 하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 자, HK 이노의 차트 보여드렸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조금씩 자리들을 아직까지 큰 그림은 좀 무너지고 있지만 이 정도 자리 잡고 한번 추세 전환을 해 나갈지 계속 좀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 보고 있어요. 자, NK맥스도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가운데 굉장히 NK맥스 이것도 최근에 상한가가 강한 상한가잖아요. 그죠?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린 세력선, 또 갭 만든 상한가고 그 이외에도 지금 계속 끼를 부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2.73%. 자, 오는 9월 15일 이렇게 일정이 있어요. 일정.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자,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저는 유한양행도 최근에 좀 편입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유한양행. 이것도 레드불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아무튼 이것도 학회 그 다음에 코로나 경구용 치료 최근에 뉴스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유한양행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강약품. 자, 이것도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이것도 아마 돈될 뉴스 제가 보여드리면서 만수 어머니께서 아직도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돈될 뉴스 일정 보시면은 부강약품 그죠? 9월 말에서 10월 초 임상 이상 탑라인 발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서 계속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지금 쏘아주고 단계별로 좀 밟으면서 올라나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도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쭉 요게 아니죠. 바이오 리더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맥점이에요. 맥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바로 또 치고 나갈 수도 있고요.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조정 거치고 다음 주에 또 시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는 지금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BNC와 이제 한국 파마도 한국 BNC 좀 쫓아가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BNC도 바이오 리더스 바이오니아와 마찬가지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두 종목 모두
바이오니아와 한국 BNC 두 종목 모두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조금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네. 근데 어쨌든 뭐 강하고 5일선 중심으로 일단 계속 좀 관리. 자, 넘어갈게요. 한국포마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약바이오 그 밖에 나노 CMS도 정말 이것도 뭐 입이 아프도록 카운터텍 관리 종목이고 급등하기 특이한 케이스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있고요. 나노 CMS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도 사실 이런 자리에서 딱 양봉 흐름 저도 딱 괜찮은 자리인데 만드는지 돌파를 해 나가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 레드불 시나리오까지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고, 리메드도 요게 이제 생명성 좀 추세 벗어났다가 좀 잽싸게 살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는데 잽싸게 살리고 있고요. 리메드. 마이크로 디지털도 최근에 유튜브 영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올려드리지 못했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다가 최근에 뭐 급등주의 전형적인 모습 뭐예요? 급수와 맥점과 카운터텍 자리까지 딱 엿볼 수 있는 자리였죠. 이것도 계속 뻗어나가고 있네요. 마이크로 디지털. 그리고 뭐 뉴질의 파마, 이것도 이제 뉴질의 파마 같은 경우도 요 정도 12,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뉴질의 파마,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카운터텍, 네, 요거 이제 투자 경고 지정이 됐다가 투자 경고 이제 해제 오늘 공시가 나왔고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좀 관리. 에이빌 바이오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뭐 돈이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좀 관리를 해보고요. 그 밖에는 뭐 국전약품 바이오니아, 국전약품도 마지막에 좀 끼를 부렸었습니다. 그죠? 오전에 좋았고 뭐 흔들고 올라가 줬기 때문에 뭐 요게 조금 조정 거치고도 큰 조정이 아니라면 짧게 조정 밟고 또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약품 골드 퍼시픽 뭐 맥점이니까, 그리고 KH 필룩스, 레드불 시나리오, 바이오리더스, 뭐 셀루메드, 인스코비 보고, IG는 저는 그냥 뭐 그냥 생명선 이런 흐름이 아쉬워요. 이런 흐름은 아쉽습니다. 그 밖에 이제 녹십자와 요 맥점이고 녹십자 홀딩스,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에서는 일진 하이스톨루스, 네, 요거는 제가 사실 이렇게 따상 기록한 종목을 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은 음봉으로 어떻게 뭐 급락은 안 했어요. 일단 내일도 한번 시가 이거 움직임 보면서 뭐 괜찮은 모습 나오면 한번 보고요. 우리산업홀딩스와 우리산업이 뭐 특별한 공시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 관련주 움직임이 시간에까지도 참 좋네요. 원익핀이 뭐 아모센스, 에스트래픽, 디스플레이트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고요. 최근에 자, 원익핀이 자, 시간에서 무려 6% 상승 나가면 했습니다. 뭐 딱 급등주 전형적인 모습, 차트 예쁘잖아요. 계속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대유 플러스도 딱 레드불 시나리오 그려볼 수 있는 자리고, S 트래픽, 네, S 트래픽도 뭐 100점이고, 뭐 릴링스도 뭐 최근에 계속 5일선 어쨌든 지키고 있고, 아머센스,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도 사실 뭐 맥점이고, 뭐 조정 뭐 나오더라도 뭐 직전에 이렇게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 크게 훼손하기 전까지는 5일선과 함께 계속 좀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E&D 요거 앞서 보여드렸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자동차 섹터에서 뭐 기술적으로 뭐 제가 좀 체크해 보고 있는 종목들이 뭐 많지만, 영화테크도 이제 카운터텍 관리 종목이고, 저는 이제 요 라인을 좀 요 자리에서 바로 조금 올라오는지 눌러주면 요거는 생명선까지 이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화학도 생명선까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카운터텍 관점에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뭐 벗어나면 계속 벗어나기만 이제 하면 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선에서 좀 유의미한 좀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지. 최근에 아까 제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LG화학도 최근에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섹터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H는 뭐 진작에 무너졌었고, 그죠? 무너졌었고, 에코프로도 최근에 좀 잘 나갔었는데, 요게, 그죠? 제 기준에서 무너지는 캔들이잖아요, 사실. 그죠? 맥점이라든지, 그죠? 5일선을 지키고 있지만, 맥점을 깼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튼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라든지 수소차도 사실상 일진하이솔루스 상장 이후에는 별로, 특히 이제 일진홀딩스도 차트 보시면 상장할 때 딱 고점 찍고, 고점 대비해서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자리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타지 못하면 그냥 계속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아무튼 요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그래도 기술적으로 볼만한 게 영화테크 코스모화학 지지 여부, 그리고 태양금속의 레드불 시그널에 좀 연속적으로 좀 보이는 종목이고, 모토닉 같은 경우도 세력선 급소 맥점, 또 카운터텍 시나리오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어서 뭐 짧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제가 요것도 자동차 섹터 말씀드리다가 반도체 폴더블로 그냥 넘겼어요. 캠트로닉스, 뭐 뉴파워 플라즈마, 그리고 뭐 UTI 이런 종목들, 이렇게 3인방 UTG 관련해서 자, 일단 마저 볼게요. 모토닉 캠트로스, 캠트로닉스가 아니라 캠트로스도 뭐 계속 잘 나가고 있네요.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요 자리에서 이런 흐름이라면 여기서 운동 나오면은 조금 뭐 저는 자, 여기서 그냥 바로 좀 밀어 올리는 흐름 나온다면 매매를 해볼 수 있는 3기도 생명성 지지 여부. 2차전지 쪽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계속 좀 강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TCC 스틸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이도 메트리 같은 경우도, 네, 뭐, 세력선 돌파 여부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사마 알미늄과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은 이제 맥점이고, 5일선 기준. 조일 알미늄도 뭐 5일선 살아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사마 알미늄이 대장이었는데, 조일 알미늄이 최근에 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2차전지,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해서, 요것도 이제 기간 가격 조정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왔죠.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그래서 5일선 중심으로 계속 일단 체크해보고, PJ 메탈 심팩, 어제 심팩 좀 말씀드렸었고, 오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2차 자동차 섹터이긴 하지만, 알루미늄 해가지고, 뭐 PJ 메탈, 뭐 심팩,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까지도, 네, 뭐, 또 근데 단순히 이게 알루미늄이 아니라 그거죠. 그 이낙연 관련해서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과 중국철강, 요거 좋았고, 어제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저는 정작 매매를 못했는데 뭐 공략하신 분들이 계시면 좋겠네요. 자, 어제 아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 종목 하면 항상 연결고리가 다 있거든요. 이게 어제 올려드렸던 거고, 어제 아마 사마알미늄, 조일알미늄이 어딨나요? 그러면서 제가 남순알미늄, 네, 부국철강 이렇게 연결을 좀 해놨습니다. 오늘 부국철강이 참 좋았어요. 자, 그리고 부국철강 하면 또 상부토건. 상부토건도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내일 돌파를 하면서 레드불 시그널 머세럭선 돌파를 할지 한번 볼 수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솔로에타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종목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에서 홈센터 홀딩스가 시간에서 6.78% 상승 마감을 했고, 보강산업, 뭐 제가 사실 뭐 내일 한번 봐볼까 했던 종목이 경남스틸하고 한국선제였는데, 뭐 일단은 홈센터 홀딩스가 가장 이렇게 좀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TBC도 사실상 뭐 이제 급등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그냥 요 캔들 무너지기 전까지 5일선까지만 딱 보지 않을까 싶고요. 인성정보, 세종시 관련해서 유라테크도 여전히 좀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종목만 이렇게 나열해 있지만 최재형 영화금속, 그 다음에 뭐 이준석 삼부산업, 부동산 넘어갈게요. 반도체 아비코전자를 최근에 좀 편입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요 자리에서 이틀 연속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X세미콘은 딱 생명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 나갈지, 그 다음에 FNS테크도 이것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급이 뭐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명선을 딱 중심으로 본다면 생명선을 지키지 못했죠. 앞쪽에 지키지 못하고 밀렸는데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생명선을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하는 것이 예의. 자, 이수펙타시스도 저는 뭐 계속 보고 있어요. 요것도 수급, 그 다음에 유상증자 주주배정 나와가지고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지금 자리는 카운터텍 자리기도 하고 급소 맥점 딱 뚜렷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런 자리에서는 밀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꼬리들, 최근에 이제 꼬리들, 요 꼬리 먹어줘야 됩니다. 이수펙타시스.
자, 그리고 이제 폴더블 캠트로닉스 말씀드렸고, 세경 하이테크가 마지막에 쏘아줬던 것 같은데. 그죠? 5장에 쏘아줬던 세경 하이테크. 그러니까 폴더블도 제가 다 이런 위치에서 말씀드렸는데, 와, 5일선 타면서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QH 바텍도 그렇고, 정말 좋습니다. 지금 단일가 중인 종목이 이제 파인테크닉스, 이제 내일이 아마 3일차고요. 자, 뭐 차라리 뭐 저는 조정 받았으면 좋겠는데, 조정 밟고, 해제하고, 또, 뭐, 털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흘러나가느냐. 덕산 네오룩스도 최근에 뭐,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고, 넘어갈게요. 애플은 인텔리안 테크, 그 다음에 뭐, 더구전자, 슈피겔 말씀드렸고, 멜파스도 어쨌든 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게임주는 조이시티, 지금, 요런 자리에서 또 죽느냐 살리느냐 하는 자리거든요. 조이시티. 그리고 이제 밀리면 요거는 이제 전체 그냥 뭐 생명선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위메이드도 조금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어쨌든 뭐 일단은 뭐 좀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도 조금 아쉽죠. 이러한 모습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운동을 좀 잡아먹을 때만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제 조정 받아갈 수 있고, 룸투 코리아도 최근에 움직임, 지금 맥점 사실 크래프톤 위메이드보다 요 정도 이렇게 위치 선정을 좀 위쪽으로 할게요. YJ 게임즈 요것도 이제 음봉 잡아먹으면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고, 넷게임즈, 엑토즈 소프트, 뭐 WI 넘어가고, 커러비스도 이제 계속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아쉽죠? 여기서 급소 맥점 자리가 좀 깨지면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지금 보일 수밖에 없네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차트가 나쁘지 않고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이 콘텐츠들이 키다리 스튜디오 뭐였죠? 요게 최근에 움직이는 게 DP 요거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재밌었어요. 자, 에이트 요것도 최근에 말씀드렸었고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 시간에서 요 종목이 상호명을 바뀌었나요? 굉장히 제가 웬만한 종목들 이름을 아는데 인프라웨어에서 바뀌었구나. 인프라웨어. 자, 아무튼 시간에서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네이버 쪽 뉴스에서는 그 휴먼, 인공지능, 그쪽이 참 많은데, 그 넵튠, 관련된 종목 중에 넵튠도 있거든요. 넵튠이 최근에 뭘 인수했냐면, 넵튠, 뭐죠? 넵튠, 메타버스. 넵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차트 자리가 좋았더라면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아무튼 넘어갈게요.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 폴라, 동원, 아나텍, 이것도 오늘 뉴스가 있었던 종목이고, 이런 자리에서 좀 일단 돈이 들어왔으니까 관리를 해볼 수 있는 단기간 관리를 해볼 수 있는 모양이고요. 그 외에 관심 섹터 빠르게 보고,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차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네. 그래서, 한 6천만원, 모르겠어요.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투자증권,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이런 종목들. 자, 그리고, 임플란트 덴티움, 그리고, 바테 이런 종목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소프트센 맥점이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소프트센도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소프트센, 그리고 유니드, 삼성 엔지니어링, 키네마스터도 오늘 트레이딩을 했던 종목이고, 원방테크도 참 좋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딱 조정이 나오고 나서 5일선 좀 살려내면서 딱 이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인터파크 최근에 좀 무너짐이 있었는데 생명선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계속 갈 자리에서 뭔가 못 간다 답답했거든요. 저도 최근에 좀 매매를 해서 매매 복귀도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요런 추세 그냥 벗어나면은 이렇게 좀 밀리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흐름이 좀 깨졌습니다.
시간에서 올라가지고, 좀 살리면 좋겠어요. 살리면 그 흐름 저도 뭐 타서 뭐 트레이딩 해보지 않을까 싶고, 그 밖의 종목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뭐 카카오뱅크도 뭐 블록될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살리면 뭐 저는 볼 것 같고요. 네, 요 정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도 사실 시작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영상 녹화하다가 코가 꽉 막혀가지고 조금 힘들면 어떡할까 이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자,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장,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 제가 기본 특강은 이번 주 마감합니다. 이번 주 6일, 5일인가요? 제가 최근에 이제 사전 투표 요거 올려드렸죠. 이게 아닌데. 요거 카운터텍 사전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9월 25일 날로 확정을 해서 공지할게요. 9월 25일 날. 그리고 이제 기본 특강은 말씀드렸지만 7월에 진행한 기본 특강 이번 주 일요일 마감을 할 거고요. 뭐 급하시지 않으시면 기다리셨다가 네. 10월 2일 날. 네. 그러니까 기본 특강은 이제 다가올 기본 특강은 10월 2일 또는 16일 할 것 같아요. 16일. 네.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네, 컨디션 관리 잘 해서, 월요일장 관심 종목, 포스팅 영상,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